안형진의 쾌도 난법, 우리 지역과 생활 속 문제를 법적인 관점에서 쉽고 재미있게 풀어봅니다. 안형진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네, 요즘 스마트 시스템이 사회 전반에 변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그중에서도 강원도 강릉시가요. 스마트 교통체계를 도입해서 교통의 신속성과 안정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하는데요. 지금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 강릉은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 가지 사례로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국내 빅4 병원 중 하나인 아산병원을 유치해서 1996년도죠. 강릉 아산병원을 만들고 최근 2021년에는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까지 받아서 이제 영동 지역의 상급 종합병원급 의료 수요에 대해서 잘 대응하고 지역민의 건강을 챙기고 있다는 사례였는데요. 네. 강릉 아산병원을 지금부터 약 30년 전인 1996년에 유치했던 보면은 우리 상급 종합병원이 단 한 곳도 없는 우리 지역 정치권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분명하다 보이고요. 네. 또 하나는 한번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해 말씀드리면은 강릉에 있는 강릉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법원인데요. 안동에는 안동지원이 있고 상주지원 그리고 영덕지원, 의성지원, 경북 북부에는 이렇게 4개 지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강릉지원은 전국 유일하게 그 지원이지만은 단독 1심에 대한 항소심을 할 수 있고요. 행정사건, 회생, 파산 사건을 다 다룰 수 있습니다. 이게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다 그 지방법원 본원에서 이를 다루는데요. 이제 강릉 지역을 포함한 영동 지역에서 춘천지방법원 본원까지 가려면 교통이 매우 불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강릉 지원에서 이런 항소심이나 행정재판, 회생, 파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외를 허용한 건데요. 경북 북부의 중심도시 안동에 있는 안동 지원에서도 강릉 지원의 예를 따라서 항소심, 행정재판, 회생, 파산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렇죠. 예, 안동지방법원을 만들면 좋지만 그거는 예산과 인력의 문제가 있어서 현실적인 이제 여러 가지 난관이 있어서 자선책으로 강릉처럼 만들어보자 이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네. 오늘은 이제 강릉에서 도입하고 있는 스마트 교통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들어보니 너무 신기하고 부러워서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이 강원도 강릉시가요, 지난 2023년 그 즈음부터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그 중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이요? 그렇죠. 해당 시스템은 교차로 통과 차량이나 대기 차량 등 교통량 정보를 실시간 수집해서 교통량이 많은 구간에는 또 시간대에는 녹색 신호 시간을 늘려서 이 한정된 신호 시간을 효율적으로 나눠서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시스템인데요. 네. 한국 ITS, 즉 ITS가 지능형 교통체계를 영어 약자로 표시한 건데 한국 ITS 하티하고 한국 지능형 교통체계 협회가 공동으로 수행한 사업평가에 따르면요,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이 현재 43개 교차로에서 평균 통행 속도를 6.2%나 증가시키고, 네. 지체 시간은 14.5%는 감소시키는 성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 해안로 같으면 통행 속도가 최대한 4km 정도 증가하고, 지체 시간은 7.1초 정도 단축됐다고 하는데요. 네. 시민 설문조사를 해보면 또 스마트 교차로에 대한 시민 인지도가 65.5%로 나오고 만족도는 전년보다 20.9% 상승한 74.4%나 기록했다고 합니다. 시민들도 상당히 만족해하는 시스템이네요.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사람 사실 급한데 빨리빨리 가게 해주니까 싫을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리고 스마트 횡단보도도 있다고 하는데요. 참 신기합니다. 스마트 횡단보도. 그렇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보행자의 움직임과 속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교통 약자가 감지되면 신호 시간을 자동으로 연장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로 인해서 무단 횡단이 90.6% 감소하고 또 횡단 시간 내에 도로를 완전히 건너지 못한 보행자 수가 65.4% 줄어드는 등 보행자 안전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시민의 한 70.8%가 안전성 향상 효과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좀 이게 신기한 게 많은데 또 하나 지난달 26일부터는 스마트 버스 승강장을 정식 운영하며 대중교통 이용 여건 개선에 나섰는데요. 네. 버스 승강장이 뭐가 스마트가 되나 이렇게 저도 조금은 있었는데 살펴보니까
냉난방 시스템, 또 온열 의자, 에어 커튼, 자동문, 미세먼지 센서 등을 갖춘 실내형 승강장으로 이제 혹석이나 혹한기에도 쾌적하게 버스를 대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요즘 기후 이상 현상 때문에 혹한이나 혹서가 지속되는 기후가 계속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더욱 맞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시민들도 당연히 쉬실 수 있는데 특히나 배달 노동자분들도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승강장 내부 스크린에는 외부 폐쇄로 텔레비전 영상과 또 버스 정보 시스템이 연계돼서 정류장으로 접근하는 버스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더해서 지역 관광 정보, 실시간 교통 상황을 검색할 수 있는 터치 기반의 안내 시스템도 설치되어서 관광객도 그렇고 시민도 그렇고 필요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또 운영 체계가 통합 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 정보 센터와 실시간 연계되어서 이제 기온 아까 말씀드린 냉난방 제어라든지 자동문 개폐 시간 조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게 설계됐다고 합니다. 참 요즘 어르신들이 세상 참 좋아졌다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저도 그런 말씀을 참 제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다 퇴근하고 하시느라 운전하고 계실 텐데요. 그렇죠. 운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반가운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네. 즉 이 강릉시 전역에 신호등 정보를 온라인화 해가지고 민간 내비게이션, 우리가 쓰는 내비게이션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실시간 제공하는 실시간 신호 정보 내비게이션 제공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카카 땡땡 그거라든지 네. P 땡땡 그 내비게이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내비게이션에 이 경로상의 신호등이 어떤 빨간불인 빨간불, 파란불 이런 불이 들어왔던 게 표시가 되고 또 그 신호등이 얼마나 남았다는 게 실시간으로 딱 표시가 된다는 점이죠. 네.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사거리 교차로를 이제 진입할 때에 정속도로 가다가 사거리 진입 직전에 노란불이 들어오면 그래도 법적으로 진입을 하면 안 되거든요. 신호 위반이 되는데요. 그렇죠. 사실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생활 속에서는 오히려 왕 밟아서 가시는 경우도 많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빨리 끝나기 전에 가야 되니까요. 또 그 경우에 사고가 나면은 신호 위반 사고가 되어 보험 가입이 되어 있거나 피해자 합의를 받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즉 예를 들자면은 만일 시속 60km가 규정 속도인 도로 사거리에서 60km로 정속도로 주행을 하다가 네. 이제 사거리 진입 직전에 갑자기 황색불로 바뀌는 경우가 우리가 종종 접하게 됩니다. 있죠. 그때 갑자기 이제 60km 가다가 급브레이크 밟으면 뒤차도 추돌할 우려도 있고 또 급브레이크 밟으면 60km 가다가 사거리 중간에 서게 되거든요. 네. 그래 교통 방해되고 사고 위험도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번에 다뤄주셨잖아요. 처음부터 천천히 가라. 처음부터 정교 속도를 지켜서 꼭 주황불이 될 걸 염려하고 운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거리 진입은 대법원은 신호 위반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 결론적으로 사거리 진입 시에는 황색등이 언제 바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진입을 하면 안 되니까 무조건 결국 사거리 진입 때 감속을 해서 언제 바뀔 수 모르는 황색등에 대비를 하라. 이게 행간에 숨어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비게이션에 녹색등이 언제 남았는지 표시가 되면은 이제 그렇게 불필요한 감속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그냥 죄송합니다. 진입할 때에 얼마 안 남았으면 감속을 하면 되고 정지를 하면 되고 넉넉히 남았으면 그냥 줄이지 않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특히나 이제 덤프 트럭이나 대형 차량의 경우에는 그냥 일반 자가용과 달리 쉽게 감속을 하거나 정지를 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형 사고로 또 이어지는데 미리 이제 신호가 언제 꺼질지 무슨 불인지 알게 되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할 수 있어서 특히나 대형 차량의 경우에 안전적으로 좋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스마트 교통 시스템 도입으로 교통의 신속과 안전 두 가지 토끼를 잡은 건데요. 제가 안동에서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은 네. 이게 참 현실과 떨어진 법규 적용이지 않는가
아하. 아까처럼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데 그왜 굿불이게 밤늦게 어연있게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네. 이런 것처럼 교통 법규나 시스템 체계가 조금 이상하다, 좀 맞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이제 법률 문제를 많이 봐서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스마트 시스템을 보면서 교통의 신속 그리고 안전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는데 선량한 시민들이 이런 시스템 구축 통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강릉에서 지금 이 스마트 교통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참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는데요. 안동을 비롯한 우리 경북 북부 도시들도 이 도입을 적극 검토해 볼 때가 되었다고 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강원도 강릉처럼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도입해서 교통의 신속과 안전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아보는 건 어떨까라고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